건별을 받는데 이게 또 그 실무에서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 영수증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과랑 건별이 좀 한 끗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실제로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고 있거든요. 반드시 발행을 해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전문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세무사 이런 사람들 있죠. 솔직히 각 잡고 현금 달라고 해도 되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파파라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현금만 딱 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현금 영수증 발행해 드릴까요? 이 말 안 하잖아요. 신고해요. 그럼 세무조사 들어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옷가게 가가지고 현금 주시면 안 돼요. 현금하면 싸게 해드릴게요. 신고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하여튼 뭐 다 다르니까요. 자기 생각은.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야죠. 알고는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 편하게 막 안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이고. 그러면 그 세 가지 사례를 봤는데 또 문제를 많이 넣은 이유가 그 36번을 좀 다시 볼게요. 36번에서는 상대방이 비사업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황상 여러분이 물건 살 때도 뭐 세금 계산서 달라고 안 하잖아요. 영수증 드릴까요? 아 됐어요 하고 가면 그냥 안 해버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36번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했고 37번을 한번 보세요. 37번도 상대방이 김미라 비사업자죠. 근데 55만원의 부가세가 있나요? 없나요? 말을 안 해주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 문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을 좀 길러야 되는데 여기서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했다 그러죠. 이걸 왜 말하냐면 이건 뉘앙스가 이래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도 세금 계산서를 안 줬다 는 뉘앙스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세금 계산서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원래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줬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급 안 했다 그러죠. 그럼 요거는 현금을 받았는데도 현금 영수증을 안 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는 증빙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현금 영수증은 결제 수단 이야기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걸로 미뤄봤을 때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무 말 안 해도 부가세가 들어있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넣어봤어요. 37번은 세무 2급이잖아요. 네, 급이 좀 높아졌다고. 근데 36번과 같은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8부터 41번까지는 범위를 초과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간주공급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세 개입니다. 세 개. 그 증빙을 안 준 경우 세 개 있죠. 그거를 아시면 돼요. 간이 영수증을 줬다, 거래 명세서를 줬다, 발급하지 않았다. 이 세 개. 그러면 뭐 대표로 한 문제만 해볼게요. 34번만 해보겠습니다. 34번 하나만. 34번 문제는 9월 23일이죠. 9월 23일. 유형은 14번 건별. 품목은 제품 매출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88,000원 적어주시고요. 거래처는 뭐 상정주. 사실 거래처에 없을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사는 소비자일 거기 때문에. 공개는 1번으로 끝낼 수 있겠죠. 이게
이게 현과나 건별 이런 거 떨어지면은 내가 이걸 구분만 할 줄 알면 개꿀이죠 진짜 10초면 푸니까. 네, 뭐 건별은 이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10%를 다 마감을 했거든요. 10%.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매출, 메인 매출 전체 중에 매출 그리고 10%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매출이 일어나면 물건을 팔게 되면 내가 판매한 물건 가격의 10%는 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줬다. 그럼 11번이었고 신용카드 매출 점수를 줬다. 이건 10% 전제를 깔고 가니까요. 17번 커버. 현금 영수증을 줬다. 22번 점검. 아무것도 안 줬다. 그래도 신고는 해라 이 말이죠. 14번 건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0%를 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네 가지밖에 없겠죠. 증빙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봤어요. 10%. 그 다음에 수출로 갑니다. 0%네요 이제. 12조입니다. 오랜만에 달러 표시도 보이고 엔화 표시도 보이고 반갑죠. 수출이니까 필연적으로 외화가 나오겠네요. 그 여기에 나오는 이 문제들 있잖아요. 얘네들이랑 그 일반 전표에서 외화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걔랑 세트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시작이에요. 시작. 수출을 한다. 이게 물건을 배에 싣는 거잖아요. 그게 시작. 마수거리를 해주고 그 뒤에 평가랑 외화를 실제로 받는 경우 있었죠. 그건 일반 전표지. 네, 조합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번 문제 볼게요. 야마모토한테 제품 B를 30만 N, 야마모토니까 N이겠죠? 위안도 똑같이 생겼다 했죠? 30만 N에 직접 수출을 했대요. 그리고 환율은 100엔당 1,000원. 환율은 외국 화폐 1단위당 우리나라 돈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하려면 외국 돈이 항상 1이어야 돼요. 100은 안 돼. 그래서 지금 환율은 이렇게 적어두시네요. 10원 N, 1N당 10원. 환율을 물어보면 1N당 10원. 이게 정확하죠. 네, N화만 이렇게 100단위로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그럼 10원으로 만들어줬고요. 그럼 이때 30만 N을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받으면 300만 원 정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럼 이때 환율이 하나 나왔는데 42번 문제는 환율이 1개고 43번 문제는 환율이 2개죠. 제가 환율 설명드릴 때 진짜 환율이랑 가짜 환율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진짜 환율과 가짜 환율. 진짜 환율은 진짜로 쓰는 환율이에요. 환전 환율이지. 살 때, 팔 때 쓰는 환율. 그럼 내가 달러를 사면 살 때 환율을 쓰겠죠. 팔면 팔 때 환율을 쓰겠죠. 그러니까 진짜지. 그래서 진짜 환율은 환전 환율이에요. 그럼 가짜 환율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달러를 살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 오늘 얼마지? 네이버에 오늘의 환율 검색했죠? 그럼 그때 나오는 환율은 가짜죠. 진짜 환율의 평균이잖아요. 살 때 팔 때 중간값이랬죠. 평균값. 뭘 해도 똑같죠? 그럼 얘는 기준 환율이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실제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루에 환율이 5개 있어요. 3개라고 쳐도 살 때 팔 때 기준 이 정도는 구분해야지. 자, 그러면 43번을 먼저 볼게요. 43번의 기준 환율은 가짜 환율이죠.
대고객 매입률은 정황상 진짜겠지. 이게 지금 팔 땐지 살 땐지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고객을 대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거지. 근데 그걸 지금 알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구나 이것만 알면 되죠. 그럼 43번 문제를 보셨을 때 수출했다는 말이 있고 선적일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선적을 한 날을 수출일로 봐주거든요. 선적은 배에다 싣는 거예요. 비행기에다 실으면 기적이에요. 배에다 실으면 선적이고 선적 기적 같은 말. 그럼 이때 선적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수출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날짜 환율로 계산을 하고 싶겠죠. 근데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럼 진짜 가짜. 가짜로 해야지. 오늘의 환율 검색해서 오늘 이 정도 받겠군 이렇게 가야지. 이해되시죠? 그럼 43번 문제를 보니까 돈을 안 받았으니까 기준 환율을 쓰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42번으로 올라가 봐요. 얘도 지금 선적했죠. 돈 못 받았죠. 그럼 이 환율은 진짜겠어요? 가짜겠어요? 가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게 진짜겠군 가짜겠군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넣은 겁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수출은 좀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은 좀 복잡하니까. 그럼 42번, 43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42번은 9월 30일이죠. 네, 유형은 16번 수출이 되겠습니다. 선적을 하면 16번입니다. 품목은 제품, 수출. 공급가액은 얼마 쓰죠? 300만. 300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30만 엔 곱하기 환율 10원. 내가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30만 적으면 30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을 해줘야죠. 근데 돈을 안 받았으니까 가짜 환율인 기준 환율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기억나세요? 이때 환율이 지금 10원이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12월 31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환율이 11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그건 일반전표에서 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공급처 야마모토. 자, 이번에도 전자를 건너뛰죠. 수출할 때는 아무것도 안 줘요. 왜냐면 다른 나라로 물건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니네 나라랑 우리나라랑 증빙이 다르죠. 그러니까 안 줘.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래서 증빙이 없으니까 전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이 떴는데 요거 F2번으로 검색하셔야 돼요. 영세율 구분 F2번. 자, 여기서 골라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건 딱 두 개입니다. 1번, 3번. 딱 두 개만 써요. 나머지는 절대 안 나오니까 1번, 3번만 기억할게요. 자, 1번은 16번 수출일 때 써요. 직접 수출이라고 써있죠. 네, 그러니까 수출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번호만 써놓으시면 돼요. 뭐 글자를 다 적을 필요는 없겠죠. 3번은 12번 영세.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6번 수출 나오면 1번, 12번 영세 나오면 3번으로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매칭 시키시면 되겠고. 그럼 1번을 골라주세요. 네, 수출 신고 번호는 원래는 수출 신고 필증을 보고 적는 거거든요. 이거 수출 찍을 때. 근데 지금 안 보여줬죠.
그러니까 뭐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 엔터 치고 넘어갑니다. 분배는 2번으로 해도 되겠죠? 제품 팔고 외상이니까. 이런 것도 꿀 문제가 되겠죠. 환율만 계산할 줄 안다면. 네, 답은 엄청 간단합니다. 42번은 좀 틀리기가 힘들겠죠. 물론 이거 계산할 때 30만 곱하기 1000 나누기 100 하셔도 상관은 없죠. 좀 복잡할 뿐이지. 어차피 그게 10이잖아요. 그 다음에 43번. 얘는 조금 수준이 있는데 얘는 수량도 있잖아요. 자, 이제 43번을 보겠습니다. 2월 27일. 유형은 선적일이니까 수출입니다. 16번. 품목 제품 매출이죠. 자, 이번에는 수량이 나왔죠. 수량은 나라가 바뀌어도 똑같죠. 1000개라고 씁니다. 문제는 단가겠네요. 자, 한 개당 200달러거든요. 근데 돈은 안 받았어. 그럼 오늘의 가짜 환율을 써야 되죠. 1100원. 그러면 한 개당 200달러인데 달러당 1100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0달러가 200개. 1100원이, 그러니까 1100원짜리 주식을 200개 샀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럼 그걸 곱한 게 한 개 가격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한 개당 200달러인데 1100원이니까 22만 원이야, 한 개당. 한 개당 22만 원 꼴인 거지. 네, 그래서 단가에다가 22만 원을 쓰셔야 됩니다. 네,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량과 단가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반드시 수량 단가가 나와요. 주식이랑 똑같죠. 얼마짜리를 몇 개 팔았냐 이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매출액이거든요. 공급 가액이라고 할게요. 부가가치세법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수량이 지금 1000이잖아요. 단가는 어떻게 구하냐? 200달러 곱하기 1100원 달러다.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결국 3개를 곱해야 공급가액이죠. 근데 수량과 단계로 굳이 쪼개자면 수량은 1000개, 단가는 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개를 곱한 게 공급가액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3개를 곱해야 공급가액. 근데 나눠서 써야 되니까 수량, 단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더 복잡해 보이지, 3개니까. 원래는 원화면 수량, 단가 끝인데 외화는 수량, 달러, 환율.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4번으로 갈까요? 44번. 세무 2급인데 이거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 푸는 요령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44번. 네, 환율 보시면 7월 31일 환율 있죠? 말이 되나요? 말 안 되죠? X. 7월 9일에 7월 31일 환율을 알려준다고? 말도 안 되죠? X. 이건 쓰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7월 1일과 7월 9일이죠. 여기서 수출 신고일이 나오는데요.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안 쓰는 게 아니라 절대 안 씁니다.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7월 1일에 수출 신고를 했어요. 저 7월 9일날 배에다 물건 실으려고요 하고 수출 신고를 딱 했어요. 안 믿어. 배에다 안 실었으니까. 배에 싣고 나서 말하세요,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7월 1일은 예, 이러다가 7월 9일에 저 선적했어요. 그러면 적으세요,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신고일은 그냥 들러리고 선적이 찐이다. 그러면 수출 신고일 환율은 관심 없겠죠. X.
얘는 수출 신고일이라서 X예요. 그럼 좀 약간 허수를 거르는 법을 지금 알았죠? 네, 가짜 환율, 진짜 환율 구분해야 되고 수출 신고일은 필요가 없고 뭐 이런 내용들. 네, 지금 단계별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남는 건 1,200원밖에 없죠. 그럼 얘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문제 푸는 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45번. 요것도 조금 신박한 문제인데 유형 자산을 쓰다가 수출합니다. 근데 수출은 부가가치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45번은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세무 1급이고요. 그리고 47번 문제는 회계 1급인데 이게 원래 전산세무 1급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1급이지만 이 47번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좀 좋아요. 46번은 세무 1급이라 안 하고요. 그냥 그 표시만 하면 결제 금액만 표시하시면 돼요. 46번은 결제 금액만 그냥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 가격이랑 결제 금액이 다를 수도 있죠. 어떻게 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냐 이거지. 내가 쓴 돈이 중요하죠 회계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넣어봤고 47번은 그냥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 왜 말이 안 되냐면 47번 문제는 박스 안에 보시면은 표가 하나 있고 그 표 밑에 보시면 기준 환율과 원화로 환전된 환율은 같다고 가정한다라고 돼 있죠. 이럴 일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진짜 환율이랑 가짜 환율이랑 같은 날이 없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또 내겠나 싶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정도. 얘는 실제로 세무 1급 문제입니다. 넘어가시고 13번 13페이지까지가 수출인데 세무 1급 문제는 그냥 제끼시면 되고 마지막 주제가 영세거든요. 이것만 하면 매출 쪽이 끝나요. 매출 쪽은 좀 간단한 편이라 그럼 영세 한번 볼게요. 영세는 수출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영세랑 수출이랑 수입까지 연결되거든요. 근데 수입은 그 수입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수출 쪽만 간단하게 좀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국이라는 전제하에 간단하게 볼게요. 수입 때 자세히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국이에요. 네,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B가 수출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게 빨간색이 우리나라고 A가 B한테 물건 주고 B가 물건 수출하는 형태 이런 형태인데 그 밑에 B 있죠. 얘가 16번 수출이에요. 진짜 수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출은 직수출만 수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적용받는 세율은 0%죠. 그 수입국한테 과세를 하라고 할 거니까. 그럼 이때 증빙은 아무것도 안 줘요. 어차피 너 내가 줘도 버릴 거잖아. 그래서 안 줍니다. 그러니까 뭐 적을 게 없지 우리 입장에서. 그럼 이렇게 하면 이쪽은 좀 간단한데 그럼 A는 누구냐? 얘는 수출을 지원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료를 납품한다거나 물건 자체를 납품해 줄 수도 있죠. 그럼 이때도 0% 적용을 해주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 너도 수출에 이바지를 하고 있으니까 너도 수출로 봐줄게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0% 적용을 시켜주는 건 좋아요. 근데 얘는 수출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0%인데 이름이 다르다는 거지. B는 진짜 수출을 하니까 수출을 쓰고 아 너는 진짜 수출은 아니잖아. 구분은 좀 해야지. 그래서 얘는 12번 영세예요. 0%긴 하니까 그래서 영세가 됩니다. 좀 구분을 하자면 16번은 진짜 수출 12번은 간접 수출 정도 수출 지원하는 회사. 그럼 이때 B가 증빙을 안 주는 이유가 나라가 달라서 그렇죠. 그럼 A랑 B는 나라가 다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A 너는 줘야지 이렇게 되죠. 그럼 너는 0% 세금 계산서를 줘.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줘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인데 이번에는 0%로 보내라 이런 거죠.
그래서 12번 영세에 해당이 되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답을 구분하는 건 되게 쉽죠. 선적했다 그러면 16번 수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하면은 12번 영세니까. 그래서 A 입장에서는 매출 영세 12번이 되고 B는 매입 영세가 될 겁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16번 수출로 토스하는 거지. 그래서 수출 쪽은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수입할 때는 구조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수입은 수입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 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실제를 말씀드리면 A가 B한테 물건을 팔면 결국 국내에서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요. 10%짜리로. 근데 수출을 했다는 특정 증거가 있거든요. 증거. 그러니까 B가 수출을 하고 내가 B한테 물건을 납품한다는 증거예요. 그럼 그걸 딱 제출을 하면 아 그래 너 0% 인정해줄게 해서 우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배웠죠. 그 10%로 발급했던 걸 마이너스를 치고 0%로 다시 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납품해놓고 증거 내밀고 저 맞죠? 그럼 0%로 다시 발급한 거예요. 마이너스 때리고. 이해됐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그냥 0% 발급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위에 따로 적을게요. 내국 신용장이랑 구매 확인서라고 있어요. 밑에 적혀 있어요. 표시하시면 될 것 같은데. 53번 문제 보면은 내국 신용장 로컬 LC라고 돼 있죠. 네, 내국 신용장 로컬 LC. 이게 LC가 레터 오브 크레딧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장이 발전한 게 약소범이에요. 그러니까 꼭 돈 갚을게요. 이게 신용장이에요. 근데 그게 어음이 된 거라고. 그리고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4번도 내국신용장 로컬 LC 있죠. 그 다음에 55번은 구매 확인서, 56번도 구매 확인서. 이것만 표시해 주시면 되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그러니까 그냥 그 증서입니다. 증서. 은행이 보증을 서주는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아 너 수출하는 거 맞구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57번 문제는 세무 1급인데 요건 조금 특이하죠. 57번은 제가 밑줄 꺼놓은 거 아니거든요. 원래 밑줄이 끄어져 있었는데 57번은 구매 확인서 있죠. 두 번째 줄에. 근데 증빙을 말을 안 해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대로 발급했다 이러고 있죠. 구매 확인서 내국신용장 나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거든요. 그러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이 말이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나오면 반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같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나오고 거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같이 나올 겁니다. 네, 이것도 좀 간단한 편인데 얼른 몇 문제 해보고 갑시다. 수출이랑 구분이 확연이 돼요. 확연히. 그러면 일단은 형식적으로 몇 개는 입력해 봐야 되니까 53번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53번은 7월 20일입니다. 유형은 12번이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봐도 되고 내국신용장에 의해서라고 봐도 되고 12번. 품목은 제품 매출. 자 그리고 0% 세율의 특징이 있는데 53번 문제를 보시면 제품 5천만 원 뒤에 아무 말도 없죠. 왜냐면 부가세가 없으니까요. 괜히 막 부가세 0원이다 이럴 필요 없죠.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네, 그럼 5천만 원 쓰시면 되고 거래처는 러닝맨 60.
자, 영세를 찍으면 전자의 포커스가 가죠. 영세율 전자색은 계산서니까 계산서 들어가니까 보니까 전자 발급했네요. 전자 1번. 자, 얘를 찍으면 밑으로 내려가게 됐죠. 자, 영세율 부분 아까 나왔죠? F2번. 3번 하면 되겠네요. 3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서류 번호는 모릅니다. 넘어가고요. 자, 분계는 이것도 말장난인데 문제 두 번째 줄 보시면 대금은 내국 신용장 개설은행에 곧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내국 신용장을 나한테 보여준 은행인 거예요. 얘가 나한테 돈 갚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청구할 예정이다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 외상이다 이 말이죠. 청구할 거다 돈 못 받았다는 소리니까 그냥 2번 찍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좀 독해력을 늘려놔야 됩니다. 이거 딱 보고 아 외상이네. 그럼 54번 문제도 보세요. 54번 문제도 두 번째 줄에 미지급 상태다. 외상이란 소리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56번 이거를 해봐야 된다. 56번. 55번은 계약금 들어간 건데 뭐 선수금 회계 처리 해봤었으니까 응용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56번은 배서양수 표시하고 풀어보겠습니다. 배서양수. 자, 배서양도가 기준이거든요. 배서양도. 이거 그림으로 계속 설명드리는데 A, B, C. B가 A한테 매출, A가 B한테 어음. 그럼 이 어음은 A라고 써있죠. 근데 이때 이 B가 이 A한테 받은 어음을 C한테 던져요. 그러니까 얘가 양도. A 어음을 던진 놈이 양도한 놈이고, 그럼 그걸 던졌으면 받아야지. 그럼 C는 양수. 이렇게 간략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 그래서 양수, 수익.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문제를 풀죠. 아 내가 C구나. 그러면 B한테 어음을 받는데 B라고 안 적혀 있겠네. 이 상황을 대입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56번은 퍼플 상사의 제품을 판매했죠. 그럼 얘가 B네, 퍼플 상사가. 내가 C니까. 퍼플 상사야 돈 내놔 이러니까 얘가 갑자기 야 이거 받아 하면서 어음을 주네요. 어음에 레드라 써있죠. 레드가 A, 난 C.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요건 조금 복잡한 문제인 거예요. 안 떠오르면 틀리니까.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56번 7월 9일 유형 12번이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 품목은 제품 매출 수량 200, 단가 70,000입니다. 1,400이네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래처가 퍼플 상사죠. 보라색. 전자 발급했어요. 전자 1번. 영세율 부분 F2번은 3번. 서류번호 패스. 자, 분계입니다. 혼합 가야겠네요. 혼합. 50%는 뭐고 50%는 뭐니까. 자, 혼합 가셔서 700씩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자, 50%는 어음을 배서 양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할 게 두 개 있습니다. 약속어음이라는 거랑 배서 양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어음을 받았다 했을 때는 뭘 팔고 받았지? 이거 가야 되죠. 제품 팔고 받았네. 가드론이죠. 드디어. 그럼 제품 매출 아닌데 어음 받으면 미수금이었죠? 네, 그거 첫 번째. 그러니까 가드럼이냐 미수금이냐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계정 과목을 일단 골라냈어. 그리고 이 어음을 퍼플 상사가 책임을 지는지 다른 애가 책임을 지는지를 찾아야겠죠. 근데 이 어음은 퍼플 상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레드가 책임지네요. 그러면 받으러 1단계 거래처를 레드로 바꾸는 게 2단계. 레드한테 가서 받아야지 이 말이죠. 그래서 양수 포인트.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처랑 다른 거래처 나올 때 있죠. 이때만 거래처를 적어놓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음 주인이 퍼플 상사였으면 안 적죠. 근데 레드니까 적는 거죠. 레드.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말일까지 받기로 했거든요. 외상 매출금이죠. 제품 매출이니까. 네, 답은 요건데. 그러면 배서양수 이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제품을 팔았는데 유형자산을 팔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비품 팔았다 할 수도 있죠. 쓰던 비품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음 받았을 때 미수금이죠. 미수금 주 레드 700. 그리고 비품 팔고 외상 줘도 미수금이죠. 근데 얘는 거래처가 퍼플 상사죠. 이렇게 되겠죠. 제품 아닌 거 팔면 여기까지 대비를 하시면 돼요. 제품이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배서양수가 아니고 퍼플 상사 어음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정 과목도 똑같고 거래처도 똑같죠. 그럼 미수금 퍼플 상사 1,400으로 끝나지. 절반은 어음이고 절반은 외상이어도 제품 매출이 아니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구분을 안 해버리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 문제 갖고 뽕을 뽑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8번은 면세는 이거 그냥 있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한 문제 그냥 꾸역꾸역 찾아왔거든요. 네, 매출은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10%에서 4개를 배웠잖아요. 10% 4개. 그 다음에 0% 2개 있죠. 16번에 수출, 12번에 영세. 그래서 매출 쪽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한 편이에요. 매입 쪽이 좀 어려운데 오늘은 매출 끝내는 게 목표였어가지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좀 그 따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매입을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 자료를 좀 받아서 보시면 좋겠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